민주당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후보라고 얘기가 되려면 내란 세력과의 어떤 거리 없는, 네. 그리고 내란 종식에 일정한 목소리를 내는 또 중도층의 어느 정도 소구력인 합리적 보수 세력, 보수 후보 이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후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이렇게 국민적으로 이렇게 쫙 뚜렷하게 좀 주목을 받고 지지를 받을 만한 후보들이 있을까? 거리를 줬는데 네. 탄핵 국면과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 이준석 의원의 어떤 행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변수가 될까?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건 보수의 제1의 가치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완전히 전도돼 있잖아요. 윤석열하고 한 몸이잖아요, 지금. 제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을 계속 끌어안고 가고 있잖아요.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네. 그럼 오늘 안철수 의원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한다고 하네요. 11시에. 그 보시기에 여권에서 가장 좀 그래도 경쟁력 있다. 네. 위협이 된다라는 후보는 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후보라고 얘기가 되려면 내란 세력과의 어떤 거리 없는, 네. 그리고 내란 종식에 일정한 목소리를 내는 또 중도층의 어느 정도 소구력인 합리적 보수 세력, 보수 후보 이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후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태반 얘기되고 있는 후보들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계엄 내란 국면에서 극우 세력의 어떤 그런 기대어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행보를 가져왔던 세력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뭐 예를 들면은 유승민 그 전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일정하게 목소리를 또 한편 좀 결이 다른 목소리도 일부 내긴 하지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지지 기반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뭐 되게 목소리가 되게 오락가락해요. 사실은 일관된 것 같진 않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봤을 때 현 국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이렇게 국민적으로 이렇게 쫙 뚜렷하게 좀 주목을 받고 지지를 받을 만한 후보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내란 세력, 내란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선을 긋고 또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메시지나 운동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선 국면에서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좀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래야 좀 다듬어지고 예각화되거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이준석 의원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준석 의원도 좀 거리를 좀 뒀던 사람이죠. 네. 그 탄핵 국면에서 거리를 뒀는데 네. 탄핵 국면과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떠오르세요? 역할의 문제가 또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뭐 입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저 투표도 하기도 했고 다 했는데 분명하게 어떤 적극적인 행보라든지 역할을 했는지가 잘 떠오르지도 않고 아마 국민들도 비슷한 평가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워낙 소수 정당이라서 그렇게 보여지는 건 아닐까요? 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글쎄 아무튼 뭐 제가 막 일부러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예. 그 여권에서는 자꾸 여권이라고 하네요. 네. 구 여권에서는 네. 이준석 의원이 뭐 제2당 제2당 네. 그게 좋겠군요. 예. 제2당 쪽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갖고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뭐 흥행 측면 또는 워낙에 이제 그 후보군이 제가 보기에는 좀 취약한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어차피 과거에 한 배였으니까 같이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뭐 이준석 후보가 뭐 단일화할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선을 그었죠. 네.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유지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예, 그런 상황이네요.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 완주하면은 이준석 의원이 네. 완주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뭐 경력이나 경험 이런 걸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대선 나왔다가 좀 꼬꾸라지면은 네. 이준석이란 존재 자체도 좀 꼬꾸라질 걸로 보세요. 과거에 이준석
그 의원이 좀 뭐랄까 일부 이제 소구하는 어떤 면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는데 그것은 저는 다 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일부 어떤 국민에 대한 소구력이라든지 어떤 메시지가 주는 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과거에는 일정하게 지지율도 나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지율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다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그 이준석 의원의 어떤 행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변수가 될까 이런 생각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뭐 완주를 하느냐 국민의힘과 같이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굉장히 냉철하게 봐주셨네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 국민의힘 미래 어떻게 보세요? 이대로 가다간 저는 이번 조기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심판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 대선의 어떤 시대 정신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뿌리 깊고 광범위한 이 내란 세력과의 어떤 결별, 청산 그리고 헌법이 이렇게 사실은 저는 과거에 헌법 법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집중하진 않았거든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 성격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건 보수의 제1의 가치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완전히 전도돼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것을 계속 부여잡고 있고 보수 정당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은 그거에 등 돌리고 있고 그래서 극으로 저만큼 흘러가 버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과정이 저는 대선의 어떤 핵심 화두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축에서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거 다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정말 많은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낼지는 미래 비전의 싸움들 이게 이 양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의 행보나 태도들을 계속 유지하는 한 윤석열하고 한 몸이잖아요 지금. 제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을 계속 끌어안고 가고 있잖아요.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선 이후에 새로운 어떤 길들을 열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스스로들이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뭐 이재명 대표 경선 캠프도 속속 꾸려지는 것 같던데 혹시 네. 의원님 뭐 제안 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저는 당 법률위원장이어가지고 아직 뭐 참여가 쉽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임기가 법률위원장 임기가 원래 대표랑 같이 네, 임기를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대표 이제 사퇴하면 제 이재명 대표 내일 모레쯤 사퇴하시는 거 아닌가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이 네. 지정이 되면 뭐 대선에 안 뛸 게 아니라면 네네. 당연히 네. 곧바로 뭐 사퇴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오늘 내일이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빠르면 오늘도 사퇴하실 수가 있을까요? 빠르면 오늘도 할 수 있고 뭐 아무튼 오늘 내일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